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상처 준 사람 어떻게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의도했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웠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곤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배신감과 함께 떠올릴 때마다 아픈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삭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픈 기억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 속에 남아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한 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목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 준 사람과 그로 인한 아픈 기억을 어떻게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처와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처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억울함 등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상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거나 별것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면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갖고 왜 아팠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몸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야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도 그 아픔을 인정하고 들여다보아야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치유를 돕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러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의 원인.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심리적으로 탐구해보는 것은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라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상처를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기. 앞서 말했듯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그 기억이 현재 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계속 곱씹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마음을 현재와 미래로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물에 나뭇잎을 띄워보내듯 아픈 기억과 그에 대한 감정을 떠나보내는 연습과 같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라고 인정한 뒤 그 감정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집중하고 싶은 다른 대상으로 주의를 돌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기법이 이러한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지기. 상처받은 시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잘 버텨왔다라고 다독여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 연습 및 경계 설정.
상처받은 경험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며 세상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어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해나가세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지지를 얻으며 상처를 극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선택.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상처는 평생 용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용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상처의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